혹시 이런 현상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억, 수십억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밥 한 끼도 허투루 안 씁니다. 택시 한 번 안 탑니다. 물건 하나 살 때도 2번, 3번 생각합니다. 반면에 통장에 얼마 없는 분들은 좋아 보이면 그냥 삽니다. 오늘 다 써도 내일 또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돈이 많으면 편하게 써야 할 것 같은데 왜 가진 분들일수록 한 푼 한 푼 더 아끼는 걸까요? 혹시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오히려 더 좁아지는 걸까요? 저는 106해를 살았습니다. 일제시대를 버텼고 6.25 전쟁을 겪었고 보릿고개를 넘었고 대한민국이 맨손으로 일어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딱 2 종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젊을 때 한껏 누리다 늙어서 쓸쓸해진 사람, 평생 아끼고 또 아끼다 끝까지 품위 있게 버틴 사람, 수십 년이 지난 뒤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절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아끼는 사람이 끝까지 이기는지, 왜 펑펑 쓰는 사람이 결국 무너지는지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오늘 처음으로 꺼내놓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야기 반드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1부, 돈 많은 사람이 왜 더 아끼는가? 우리가 오해해 온 것. 여러분은 이런 현상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돈 많은 사람이 왜 더 아끼는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십 년 장사를 해서 꽤 자리를 잡으신 분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다들 알아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시장에 가시면 100원, 200원 하나도 그냥 넘기는 법이 없습니다. 콩나물 한 봉지 값도 꼼꼼히 따지십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그냥 사세요. 얼마 한다고요? 해도 절대 그냥 안 넘기십니다. 반대로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젊은 분들을 보면 씀씀이가 다릅니다. 좋아 보이면 그냥 삽니다. 오늘 다 써도 내일 또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갑에 얼마 없어도 쓸 때는 시원하겠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편하게 써도 될 것 같은데 왜 오히려 가진 분들일수록 한 푼 한 푼 더 꼼꼼하게 아끼는 걸까요? 혹시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더 옹졸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저는 이 현상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아끼는 사람과 펑펑 쓰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눈의 차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아끼는 사람을 보면 눈살을 찌푸립니다. 저 사람 왜 저리 째째하냐고 합니다. 그렇게 가졌으면서 왜 저러냐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전략은 소심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아낌은 옹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제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지킬 줄 아는 수양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모르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 지키지 못합니다. 돈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룻밤에 큰 돈을 손에 쥔 사람이 몇 년 뒤에 빈손이 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2부, 아끼는 것과 인색한 것은 완전히 다르다. 진짜 절약의 의미.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아끼는 것과 인색한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째째하다. 그렇게 가졌으면서 왜 저리 아끼냐.
돈도 있는 사람이 참 옹졸하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분들 중에 진짜 지혜로운 분들이 참 많거든요. 겉으로는 째째해 보여도 속으로는 누구보다 깊이 생각하며 사시는 분들입니다. 인색하다는 말과 절약한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인색한 것은 마음이 좁은 것입니다. 그런데 절약은 다릅니다. 절약은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넘치지 않게 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귀한 것인지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왜 그토록 검소함을 강조했을까요? 주역에 절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도 절제가 있어야 만물을 적신다고. 물이 넘치면 홍수가 됩니다. 물이 절제 없이 흐르면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물이 제 흐름을 지키면은 논밭을 적시고 사람을 살립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절제 없이 쓰면 아무리 많아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돈을 절제하며 쓸 줄 알면 적은 돈도 오래 갑니다. 오래 갈 뿐만 아니라 더 불어납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한 가지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돈 쓰는데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써야 할 곳에는 씁니다. 그런데 쓰지 않아도 될 곳에는 절대 안 씁니다. 그게 째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째째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돈을 펑펑 쓰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기준이 없습니다. 기분에 따라 씁니다. 남이 보기 좋으라고 씁니다. 허영심에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른이 계셨습니다.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른이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쓸 때 한 번 더 생각하면은 나중에 10번 덜 후회한다고. 그 말이 맞습니다. 절약은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절약은 쓸 곳과 아낄 곳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돈을 오래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을 기준 없이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제하며 쓰고 계십니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3부. 돈이 생기자마자 사라진 사람들, 돈은 왜 어떤 사람 곁에만 머무는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돈은 왜 어떤 사람 곁에만 머무는가? 저는 살면서 참 신기한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땅값이 올랐거나 사업이 한 번에 잘 됐거나 뜻하지 않은 곳에서 목돈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이 생긴 분들 중에 몇 년 뒤에도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아온 바로는 10에 2, 3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차를 샀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됩니다. 친구들도 하나 둘 사라집니다. 남은 것이 없으니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갑자기 생기면 마음이 들뜹니다. 들뜬 마음은 판단을 흐립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써야 할 곳과 쓰지 말아야 할 곳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돈이 새어나갑니다. 돈은 마음이 안정된 사람 곁에만 오래 머뭅니다. 이것이 제가 106해를 살면서 가장 선명하게 본 진실입니다. 마음이 차분한 사람은 돈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생겼다고 오늘 다 쓰지 않습니다. 천천히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지금 이것을 써야 하는가? 그 한 번의 생각이 돈을 지킵니다. 반면에 마음이 들뜬 사람은 돈이 생기는 순간 이미 마음속에서 다 써버립니다. 실제로 손에 쥐기도 전에 어디에 쓸지 다 정해놓습니다. 그러니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항상 빠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업으로 꽤 큰 돈을 버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은 돈이 많아진 뒤에도 생활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드시는 것도 그대로고 입으시는 것도 그대로였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좀 편하게 사시라고 해도 그 어른은 빙긋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마음까지 바뀌면 안 되지.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돈은 마음을 따라갑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돈도 흔들립니다. 마음이 단단하면 돈도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며 직접 확인한 삶의 이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얼마나 안정되어 있습니까? 그 답이 곧 여러분의 돈이 얼마나 오래 곁에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4부, 진짜 부자는 절대 티를 내지 않는다. 검소함이 품격이 되는 이유. 그렇다면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부자는 절대 티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십니까? 겉으로 보면 평범합니다. 입고 다니는 옷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드시는 것도 소박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상당한 자산을 가지신 분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분이 그렇게 가지신 줄 잘 모릅니다. 본인이 전혀 드러내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런 분들을 살면서 참 많이 보았습니다. 반대로 이제 막 돈이 생긴 분들은 어떻습니까? 새 옷을 삽니다. 좋은 식당을 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 마음이 그런 것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지속되면 돈보다 허영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사업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수십 년간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나중에는 꽤 큰 사업체를 일구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의 책상 위에는 10여 년 전부터 쓰던 낡은 스탠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무실 인테리어는 몇 번씩 바뀌었는데 그 스탠드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한 번은 여쭤봤습니다. 왜 저 스탠드를 아직도 쓰시냐고 그 어른이 조용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걸 보면 처음 시작할 때가 생각나거든요. 그 마음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어른이 왜 그렇게 오래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검소함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검소함은 초심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내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무엇이 소중한지를 매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품격이 됩니다. 오래된 물건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아무것도 함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헌옷도 꿰매 입으셨고 다 쓴 물건도 고쳐 쓰셨습니다. 그것이 가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건 하나에도 소중함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 마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조금 낡으면 버립니다. 새 것이 나오면 바꿉니다. 그러면서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돈도 가볍게 나갑니다. 진짜 부자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집니다. 더 낮아집니다. 그것이 오래 가진 사람만이 아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언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한 번쯤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5부, 돈이 생기면 왜
사람이 달라지는가? 부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한 가지, 자, 이번엔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돈이 생기면 왜 사람이 달라지는가? 그리고 진짜 부자가 평생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돈이 좀 생기면 말투가 달라집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겸손하던 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목소리가 커집니다. 예전에는 소탈하던 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대접받으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느낍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모릅니다. 이것을 저는 팽창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 커진 마음이 문제입니다. 커진 마음은 판단을 흐립니다. 흐려진 판단은 결국 잘못된 선택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이면 가진 것을 하나씩 잃게 됩니다. 저는 살면서 이 팽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한창 잘 나가다 갑자기 무너지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그 시작이 팽창이었습니다. 돈이 생기자 씀씀이가 달라졌고, 씀씀이가 달라지자 주변이 달라졌고, 주변이 달라지자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막을까요?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셨고 꽤 많은 것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평생 딱 한 가지만 두려워했습니다. 돈이 많아진 다음에 제가 달라지는 것,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셨다고 합니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다. 하늘이 잠시 맡겨둔 것이다. 나는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참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욕심이 생깁니다. 더 가지고 싶어집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돈을 잠시 맡아두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일수록 더 조용해집니다. 더 낮아집니다. 더 아낍니다. 그것은 소심해서가 아닙니다. 팽창하면 무너진다는 것을 몸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이 생기면 마음이 먼저 커지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조심해지십니까? 그 차이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육부, 절약은 돈 공부가 아니라 사람 공부다. 마음을 다스리는 수련.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절약은 돈 공부가 아니라 사람 공부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절약을 돈의 문제로 봅니다. 얼마를 아끼느냐, 얼마를 모으느냐. 그런데 저는 평생 철학을 공부하면서 절약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절약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을 다스리는 수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참는 것,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눈앞에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내려놓는 것,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참음이 마음을 단련시킵니다. 욕심이 일어날 때 다스릴 줄 아는 힘을 기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요함으로 몸을 닦고 검소함으로 덕을 기른다. 정이수신 검이양덕.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수천 년을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이 담긴 말입니다. 검소하게 사는 것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덕을 기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직접 보았습니다. 절약하며 사시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차분합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부러워 어쩔 줄 모르지 않습니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삽니다. 그런데 펑펑 쓰며 사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늘 바쁩니다. 더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어집니다. 남이 새 것을 사면 나도 사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항상 바깥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니 쉴 새가 없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힘의 차이입니다. 절약을 오래 한 사람은 욕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압니다. 그 방법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른들은 먹고 싶은 것을 참으셨습니다. 입고 싶은 것을 참으셨습니다. 자녀들 먼저였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가난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욕심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가정을 지켰습니다.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 어른들이 진짜 수련을 하신 겁니다. 절에 가서 한 것이 아니라 부엌에서, 시장에서, 일상에서 하신 겁니다. 절약은 돈을 모으는 기술이 아닙니다. 절약은 내 마음이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매일 조금씩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쌓이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면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욕심에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그 답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만들고 있습니다. 7부, 쌀 한 톨도 함부로 버리지 않은 노인. 아끼는 것이 왜 복을 부르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끼는 것이 왜 복을 부르는가? 저는 어릴 때부터 한 가지 장면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밥상을 물리실 때면 그릇에 밥 한 톨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국그릇도 깨끗이 비우셨습니다. 혹시라도 밥풀이 상에 떨어지면 손가락으로 집어서 드셨습니다. 어린 저는 그게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왜 저러실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가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밥 한 톨에도 누군가의 수고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대고 땀을 흘린 사람의 정성이 그 한 톨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그 수고를 무시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 어른은 그것을 몸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낌의 진짜 의미입니다. 아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이 몸에 배면 자연스럽게 함부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선지가 필유여경,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온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거창하게 생각하십니다. 무슨 큰 선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쌀 한 톨을 아끼는 것도 선입니다. 물 한 방울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도 선입니다. 종이 한 장을 아껴 쓰는 것도 선입니다. 그 작은 선들이 쌓이면은 그것이 덕이 됩니다. 덕이 쌓이면은 복이 옵니다.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 동안 믿어온 삶의 이치입니다. 저는 살면서 이것을 증명하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노년을 보면 참 단단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주변에 사람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복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반면에 젊어서 있는 대로
다 쓰고 사신 분들의 노년을 보면 쓸쓸한 경우가 많습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아끼는 삶은 복을 모읍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돈만이 아닙니다. 건강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마음의 평안도 모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함부로 쓰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노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백에서 대를 살고서야 깨달은 것, 아낀다는 것의 진짜 의미. 저는 지금까지 참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았고 전쟁을 겪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었고 대한민국이 맨손으로 일어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보았고 못 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끝까지 품위 있게 사신 분도 보았고 가진 것을 다 잃고 쓸쓸하게 마무리하신 분도 보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끝까지 잘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노년에 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단단하게 사신 분들은 하나같이 아낄 줄 아셨습니다. 돈만 아낌이 아닙니다. 말도 아끼셨습니다. 감정도 아끼셨습니다. 힘도 아끼셨습니다. 관계도 아끼셨습니다. 그분들은 삶 전체에서 함부로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아끼는 삶은 마음을 지킵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와도 버팁니다. 그것이 결국 오래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철학을 가르치면서 늘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겁니까? 그때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이가 되어보니 그 답이 참 단순해졌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감정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백에서 해를 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입니다.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째째하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결국 가장 오래, 가장 단단하게 사셨습니다. 자녀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노년에 쓸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아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가장 성실한 태도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것이 삶의 품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으면 합니다. 아낀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